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 검찰공화국 심장부인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시사 토크. 자, 이현주 변호사 또 권영철 대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재판 결과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이 사건에 관한 네. 선고 결과뿐만 아니라를 넘어서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죄는 단 하나, 선고에서 진죄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연민을 느껴요. 왜냐하면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에 임하는 피고인들을 보는데 정말 그 정신적 압박감이 말도 못하거든요. 아, 저걸 몇 개를 합니까? 그렇죠. 그 선고 직전에는 특히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 정말 지옥에 갔다 오는 기분인데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많이. 병합을 시키지 않고 각계 지금 네. 뭐 한 개는 선고 났고 다섯 개죠? 예. 예. 그러면은 매번 그 사건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되죠. 그리고 그 선고를 기다리는 그 지옥과 같은 마음을 앞으로 몇 번을 더 맛봐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그 굉장히 정말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연민감을 느낍니다. 저희 게다가 이 변호인도 그 형사 사건 일주일에 뭐 한 번 들어가서 종일 재판을 한다든지 뭐 그 반나절 재판을 한다든지 굉장히 소진되거든요. 변호사도 고통스럽습니다. 네. 근데 그걸 뭐 매주 재판을 뭐 서너 번씩 출석한다.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럼에도 이제 어제 결과가 났고 이재명 대표 그 인터뷰 선고 직후 인터뷰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대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선고 결과? 이게 열흘 전 이제 네. 선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재판부를 막 비판했잖아요. 예. 근데 또 어제는 이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여당이 재판부를 비판하는 네. 모습. 참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검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일단 몇 가지 먼저 별건 수사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옛날 얘기를 녹음 자료 딴 거 하다가 지금 찾아낸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22년 전 사건이 그러니까요. 지금 몇 번째 우려먹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거. 그리고 김진성 씨 알선 수재 수사다 녹취록이 나왔는데 네. 검사 사칭 사건이 2002년 사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검사 사칭을 하질 않았어요. 내가 검사라고 하지 않았다고. 네. 근데 그걸 이제 KBS 최철호 PD가 한 걸 옆에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방조로 됐죠. 방조로. 근데 그 사건에서는 최철호 PD가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어요. 1심에서는 뭐 벌금을 받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억울하다 누명이다 했다가 그걸로 또 허위사실 공표죄로 또 재판 받아서 무죄가 난 거잖아요. 네. 그 사건을 또 또 끄집어내고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지 않았느냐는 데 대한 생각이 드는 게 네.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인식의 문제 의견이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해서 무죄 뭐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네. 이번은 또 사실 다들 위정교사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다 그랬는데 또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은 1심, 2심, 3심이 두는 이유가 한 번 재판에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재판을 또 기다려봐야 된다는 느낌 그 생각이 들면서도 두 분 변호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두 분이 뭐 위정교사를 옆에서 조종하지는 않겠지만은 위정교사를 하는데 그걸 전화를 걸어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나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제가 다른 방송이나 우리 뉴스 인사이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곧 기소가 될 일이고 전 당연히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법리로 봤을 어떤 때는. 점에서 그래요?
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증교사를 하려면 그 제일 중요한 게 거짓말을 시키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재판부 판결을 보면 아예 고의가 없다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설사가 있다 하더라도 위증이 제대로 인과성이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뭘 위증을 했는데요? 부탁을 하는 거는 일단 교사는 되잖아요. 네,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위증교사죄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기소를 하고 판결까지 왔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놀랍습니다. 그 이제 딱 떨어져요. 사실은 제가 했던 사건들은 예. 위증을 했으면 했고 시키는 것까지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본 거 그대로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 그 위증교사 됩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좀 놀라웠습니다.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되긴 하더라고요. 위증교사가 무죄면은 왜 그러면은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겠는가? 본인이 처음에는 검찰 조사에서는 위증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 나와서는 위증했다고 번복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위증을 했을까? 그 경위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문들을 다 제기하는데 그 여당에서는 경기도지사니까 백현동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향력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지만은 민주당에서 이제 박균택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던데 네. 한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알선 수재 두 건이 다른 범죄가 지금 그 연루가 돼 검찰이 지고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협박 압박을 사기죄는 받았더라. 또 무혐의 받아요 나중에. 사기죄는 봐주는 걸로 네. 나오긴 하는데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경위가 설명이 좀 덜 됐지 않는가? 저는 이거 만약에 문제되면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하면 그거를 설득하고 했던 게 위법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별건으로 했고 사실은 다른 거 알선수재죄하고 사기죄 김진성에 걸려 있다가 그거 다 큰 범죄니까 작은 거 위증 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그렇죠. 들거든요. 그 대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박균택 의원이 네. 오동훈 그 공수처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렇죠. 부각된 사실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백현동 알선 수재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죠. 김인섭하고 뭐 정바울 사이를 오가면서 네. 뭐 여러 가지를 조율을 하고 또 김인섭이 구속됐을 때 뭐 면회를 가서 또 들어와가지고 정바울한테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왔다라는 게 판결문에 이미 김인섭 판결문에 확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주식 5%를 받기로 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기소가 안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사건하고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 빙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거운 죄보다는 내가 위증 그냥 자백하고 그렇게 보여요. 싸게 사실은. 500만 원에 떨자. 그러고 말자 벌금 내면 그만인 거니까 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선택적 기소가 아닌가. 아니면 선택적 수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과정 다들 이제 제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는 네. 왜 무죄를 선고했느냐, 위정은 되는데 왜 위정 교사는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애초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수사와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그렇죠. 저는 그 점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난번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가 선고됐지만은 그 과정도 아니 그거 문법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의 우리가 거꾸로 나이가 먹으면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선거는 지갑은 닫고 입은 열게 한 거잖아요. 입은 해야죠. 근데 그 지금은 그 말하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기소하고 이렇게 하면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내용을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봐야 된다. 저는 그 점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재판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김진성 씨의 주관적 기억에는 불일치하지만 네. 그 KBS하고 김병량 성남시장 측에 이런 것들은 있었을 수 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최초로 PD는 선고유예형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KBS 쪽에서는 우리 직원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다니라고 생각하고 김병란 전 성남시장 측에서는 이제 그 자기 비리 정자동 비리를 문제 삼는 저 사람을 좀 뭐 혐의가 인정되면 좀 더럽히자 뭐 네. 저 사람도 문제가 많다는 네. 걸 뭐 부각시키자 이래서 둘 간에 뭔가 협의가 있고 그래서 나한테 불리한 사실만을 유독 부각시켜서 알면 더 쉬워서 얘기했을 것이다라는 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셨고 그게 아마도 그래서 변론 요지서를 건넨 것도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게 건네면 안 된다라고 건네면 어때요? 그게 뭐 죄가 되나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건네면 안 돼요? 위증교사 건네면 안 돼? 건내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근데 이제 위정이 이렇긴 하지만은 통상 왜 조폭 사건에 있어서 이제 살인 지시를 하거나 교사를 하잖아요. 네. 할 때 보면은 뭐 죽이란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안 하지만은 뭐 좋은 말로 하지만은 그게 쌓이는 그거였다. 그래서 유죄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네. 제가 계속 드리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이해를 합니까? 저는 근데 기소를 하려면 위증교사는 굉장히 엄격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은 김진성 씨의 원래 기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진실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됩니다. 그래서 네 기억에 반해서 이렇게 진술을 해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너가 기억하고 있는 건 뭐니?라고 대조하는 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김병량 성남시장하고 KBS 측에서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나한테 불리한 것들을 잔뜩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김진성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 기억에 맞게 진술해달라. 그래서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위증을 요구한 건 아니죠. 위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 시장하고 김진성 씨는 사실은 김병량 수행필의 상대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가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 그게 전화를 했을까? 근데 정의는. 그건 뭐 제가 할 수는 없는데 네. 위증 교사 정도 되고 기소를 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 직관적으로 이게 범죄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워요. 검찰 기소 중에 직관적으로 봐도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정 교사를 하려면은 네. 대가를 주거나 금품을 그렇죠. 주거나 뭔가 거래를 하거나 당연하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전화로 부탁을 했다. 이게 위정 교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그래서 너무 나아간 거 검찰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네. 조사하지 않습니다. 네. 뭔 불법, 도덕적 영역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고 처벌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증거가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대로 돈을 주면서 나 사건을 어떻게 빼주려고 그럴 때나 우리 일반 사건에서 위증죄나 위증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봤을 때 제가 법조인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되게 이걸 왜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중형이 예상된다고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아니 위정 교사 자체는 중한 범죄니까. 누구 말씀대로 왜? 예를 들어서 위증 진짜 교사했던 뭐 네. 조폭이라든지 그건 당연히 범죄가 되죠. 위증죄랑 똑같은 거니까. 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거나 무슨 이해관계가 있거나 상대편인데 네. 물론 지사하고 백현동 사업을 한다 그래서 거래가 되나? 자관 그런 납득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재판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다 보니까 해석이 많은데 왜 수사를 했고 왜 기소를 했는가를 파악해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 그렇죠. 자체가 의도가 있었구나. 의도성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검찰의 문제인 의도성. 거예요. 제 말씀이 딱 그건 예, 거예요. 예. 하다가 법적 질서에 위배되는 상황을 발견해가지고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사는 거기에서 기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에요. 한 명을 계속 캐곡해서 오 발견했다. 이래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8개 사건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 네. 이렇게 당하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 없죠, 같은데요. 없죠. 없을 것 그 같아요. 대부분 다 보면 사건 자체가 이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유죄로 보입니까? 아니죠. 다 애매해요. 그리고 그 재판부의 배경은 또 하나 가벌성이 매우 낮아요. 왜냐면은 네. 그 허위사실 공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KBS와 이렇게 해서 껴서 누명을 썼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그 전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 판결 이유는 이것은 그냥 평가적 발언이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나 억울해요라는 거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 그러면 김진성 씨의 그때 법정에서 한 증언이 어차피 법리 판단으로 무죄를 떤 거기 때문에 무죄로 나온 거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영향도 없고 없어요. 이 사람이 위증을 해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 내용은 판결에 아무 고려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사건에 이걸 기소하느냐? 왜 기소를 하냐고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한 가지 네네. 이제 한 가지 네. 이걸 이제 취재를 하다가 네.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간발의 차이로 당선자가 되었다. 그도 김건희 여사 장모 관련 그 임금 왕자 주술 무속인 등 많은 거짓말을 했다. 당선 과정은 더구나 모호하다. 그러나 그는 지금 불소처의 대통령이다. 윤석열 진영은 이재명을 걸어 여러 건의 소송을 걸었다. 그렇게 패배자에 대한 정치 보복이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더구나 당선자는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 출신이다. 검찰 조직을 지휘해 낙선자를 검색하고 뒤지는 행위는 실로 비열하다. 이런 행동은 우리 정치사에 본 적이 없다. 네. 이게 보수 논객 정규재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번에 썼던 또 요번에 썼던 겁니까? 예, 그제 올렸던 역시, 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출신 선배 네. 재직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좀 너무하지 않나 정당하나라고 했더니 자기도 이런 수사는 처음 본다. 그렇게 좀 지나쳤다. 이게 선거라는 게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싸움이지 않느냐. 그렇죠. 진 사람을 그렇게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이렇게 옳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어제 위증교사 이제 무죄가 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건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남아 있는데 앞으로 선고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뭐 사실 생각하면 한숨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성남 FC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뭐 굉장히 다수지 않습니까? 네. 뭐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언제 끝납니까? 저거? 그건 이제 뭐 이 저럴 바에 뭐라 기소를 하냐고요. 제 말씀이. 한 주에 증인 한 명을 부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을 해도 그 지금 1년이 54주니까 2년 걸리게 돼. 3년 3심까지 가면 3년 5년 갈 걸 저걸 뭐라 기소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검찰 정권이라 그러잖아요. 네. 검찰총장 출신이 바로 대통령으로 됐으니까 이 검찰의 목적은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거였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소 자체가 기소가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 지금 수많은 전 정부에 대한 동해 서해 사건들이 지금 재판이 계속 오래가고 있거든요. 네. 이 정부가 끝나야 재판이 3심까지 맞습니다. 끝나지 않겠나.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정치 보복을 해도 결과에 관계없다. 윤 대통령이 서울대 가서 얘기했던 대로 후보 시절에 네. 기소하면은 패가 망신한다. 대법원에서 문제가 본인 받더라도 얘기니까. 네. 그 얘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사재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형사재판은 사실은 자백을 하면 뭐 빨리 끝나지만 피고인이 이걸 부인을 하면 그 관련된 증인 신청이 이제 필수적으로 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입증 활동이 제대로 안 됐으면 증인이 엄청 지금 몇백 명씩 있으면 하루에 한 명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재판하고. 많아야 한두 명이죠. 예.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변호사 성남 입장에서. FC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게 정치적 기업들이 이익이다. FC 뭐 성남 FC에 후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 공공기관 그 사적 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뭐 이게 뇌물죄가 되느냐 선뜻도 이것도 말씀하신 이해가 안 대로 돼요. 직관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무 이해가 안 그건 돼요. 그 부분은 이제 그게 사실 유죄가 나면은 대한민국 지자체장 다 처벌받아야 중에 돼요. 유죄가 나지 않을 사람이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소하지 그거 말았어야 기업으로서는 사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기가 기반한 지역에 FC를 후원한다. 그리고 광고 효과도 있죠. 여기 가슴팍에 이렇게 로고를 띄우 그런 광고 효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위해서 후원을 하는 거고 서로 이제 일정한 그 협력 관계지 뇌물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무슨 소극 같은 재판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런 법리 이게 대라는 사건에 증인을 100여 명 부른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무슨 꽁트를 보는 느낌인 거죠. 코미디 같아요. 코미디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야 이거 기소해라고 지시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인사를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송경욱 서울지검장이나 유원석 총장을 식물총장을 만들고 바로 경질을 해버리잖아요. 부산에 보내버렸죠. 그리고 후임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잖아요. 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그리고 지금 앉아 있는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누굽니까? 바로 성남 FC 성남 사건. FC 사건 하던 지검장이 지청장 하던 예, 사람이에요. 기소를 주도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을 지검장으로 앉힌 이유가 뭐겠어요? 오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검사들이 항상 얘기했던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검찰은 인권의 최후 부르라 그랬는데 그 말은 김건희 여사에게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게는 인권의 최후 부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야당 대표 선거에서 진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자는 거니까 이거는 정규제시조차 보수농객 정규제시조차도 인권 유리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예. 이게 맞는지에 대한 참 또 하나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게 네. 선거 전에 지난 공직선거법도 그랬고요. 주진우 의원, 한동훈 대표 등이 생중계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저래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최대의 그 악의 축인 것처럼 네. 언론들이 뭐 계속 보도를 거듭해 왔고 그리고 한 사건 시글라 치면 다른 사건으로 또 네. 관심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그 판사께서 재판장에서 낭낭하게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거나 피고인은 무죄가 되는데 피고인은까지 들으면 피고인이 된 사람은 정말로 심장이 터지려고 하는 그렇죠. 그 순간인데 요쪽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 법정에서 피고인은 유죄,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게 선고되는 순간이 굉장히 그 마치 까만 밤하늘에 폭죽을 터뜨리는 것처럼 정치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제 생각은 그 김건희 씨가 포토라인에 서는 게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본인들이 법조인을 오래 했으니까 그거 다 말하는 사람들 다 법률가들. 아니 재판부가 안 받을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리고 얘기를 그 합니까? 국민적 여론물이죠.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이 나쁜 여론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한 그걸로 계속 지금 장사를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입을 닫았잖아요. 네. 그리고는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쪽만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니 검사 출신 야당 대표가 재판도 하기 전에 법정 구속 운운하는 게 그게 올바른 표현 아니요. 아니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시 검사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라 다시 검사인 줄 이렇게 사람들한테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게 계속 검사 출신들 이 정치인들이 계속 생중계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고 앞장서는 게 국민의힘이 이미지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검찰 정권이고 다 같은 부류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저렇게 많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좀 더 또 하나 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예. 와, 전 처음 봤어요. 살다 네. 살다. 재판 지연 방지 TF 이거를 만든다고 이제 공선거법 그 부분 2심 본인들이 보겠다.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그 6명으로 위원을 변호사 법조인 6명 구성을 했대요. 꾸려놨더라고요. 예. 구성을 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잖아요. 예. 사법부를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계속 우려먹겠다. 재판 결과 나오면은 또 문제가 있다. 자기들이 우란한 대로 나오면은 정말 사법이 정의다라고 그러고 정치권이 다 마찬가지 같아요. 네. 한쪽은 저쪽 다.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은 사법부를 칭송하고 반대 결과가 나오면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예. 아니 우리가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거든요. 네. 그래서 삼심제를 두고 있는 것이고 가급적 재판 결과는 존중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이게 원전 아닌가? 이렇게 네. 대응해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거는 좀 이쪽 저쪽 참 정치인들이 다 참 되짚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지 관전자의 권리입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법을 공부를 한 사람이 내가 재판 받는데 빨리 이 과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나 빨리 받고 싶습니다 하면 모르겠지만 옆에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해주라. 이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해당합니까? 헌법상? 네, 여당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이해가 걸고 안 하는 됩니다. 것 자체가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여겨질 수 있고 그렇죠. 사실 지금 판사들이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의 수가 굉장히 증가했는데 네. 부응해서 그에 비례하게 판사 수는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한 재판부보다 굉장히 그 사건 부담이 배당 사건 수가 늘고 재판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재판 법관을 증언해달라는 게 법원의 지금 가장 큰 요구사항인데 이거 우리 뜻대로 되려면은 좀 협력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 대부분 사건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때 수사 내지는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사건을 가지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사건을 지휘하진 않지만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자체가 네.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권이다. 이걸 국민들한테 계속 각인시켜주는 효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게다가 이게 정치인의 언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네. 왜냐하면 설사 중재인이라고 하더라도 건전한 야당이 강한 야당이 있어야 우리 여당도 바로 설 수 있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라든지 근데 자기가 무슨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저쪽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건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건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듯이 검사의 언어지.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차기 지도자로서 적합할까 이미 빨간 사인이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지금 검찰 얘기를 좀 했는데 관련된 특검법 얘기를 좀 해보면 이번 주 본회의 28일에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세 가지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법, 또 검찰 탄핵 요 법들 다 통과시키겠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요거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또 거부권 네. 건의하겠죠. 건의하겠죠. 그러면은 윤 대통령 바로 또 거부권 25번째 거부권 행사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되돌아온 특검법이 오는 28일 이제 재표결 과정을 예상을 하죠. 네. 재표결 과정이 이미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물론 또 뭐 이 국민의힘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라고 쉽지 보니까 않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상설 특검도 하고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수사진 차장 부장 3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또 발의하게 될 거 네.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하면은 24시간 이내 72시간 내에 투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9일 날 뭐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상설 특검도 사실은 규칙을 개정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당은 추천 과정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규칙을 바꿨죠. 그 상설 특검도 아마 발의할 28일 날 본회의에서 이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강대강 지금 대립 구조가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상설 특검으로 이게 규칙 바꿔서 한다 그러면 야당에서 추진하는 이 상설 특검, 뭐 특검법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기존의 법률이 있으니까 네. 그것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긴 한데 그러나 여러 가지로 장애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내곡동 사저특검처럼 예산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예산이 안 나와서 이강범 특검이 자기 사비로 변호사 사무실을 맞아요. 그 사비로 그 빌딩을 계약하고 나중에 보전받은 걸로 알아요. 어느 네. 특검이 뭐 이강범 변호사처럼 그래서 이분은 돈이 많으세요. 네. LKB를 하셔가지고. 네. 근데 또 하나는 또 하나 보고는 특검 후보를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며칠 내에 임명을 안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되기로 한다. 이런 것까지 보관을 민주당은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로 방해물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 여당이 협조가 안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요. 네. 마지막으로 이 탄핵 부분, 검찰 특히 검사라든지 중앙지검장 탄핵은 상권분리 위배 아니냐, 입법부가 행정부 너무 견제하는 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이제 조성호 4차장이 그렇게 설명했다 그러는데 네. 정말 검사스러운 발상입니다. 아, 예.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그렇죠. 권한이고요.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이재명 대표 기소하고 수사하듯이 김건희 여사 수사하고 기소하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끝난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아니 검사는 잘못해도 징계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고 사과도 안 하는데 그럼 그걸 그냥 두고 그대로 검사를 계속 근무하게 둬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과거에는 그래도 그때도 물론 야당에 대한 수사를 하죠. 하지만은 야당 뭐 인사 2-3명 잡으면은 여당 인사 1-2명 꼭 끼웠거든. 맞습니다. 최소한 균형추는 맞추자. 모양은 갖추자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서 탄핵 발의하는 건데 그러면은 탄핵 발의하지 않게 제대로 엄정하게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의 봄은 이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